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이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매주 토요일 방송은 다음 주에 있을 정부 지원금을 매주 정리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12월 셋째 주에 있을 새롭게 시작하는 정부 지원금이 무엇이 있고, 그리고 마감되는 지원금이 무엇이 있는지,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약 설명,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취약계층에 연 11만원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이 2주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주 연장돼서 이번 주 수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끝나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11만원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다음 주 수요일날 끝나서 여러분 꼭, 원래는 끝났어요. 11월 말로 끝난 사업인데 2주 연장해줘갖고요. 요거 꼭 해당하신 분들 지원하시고요. 자, 경기 화성시입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이것도 추가 접수 받습니다. 마감했어요. 50만원 나오는 거 소상공인들한테 마감했는데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추가 접수 받습니다. 요거 화성시에 계신 소상공인 분들, 자, 용산구에 계시는 이태원 소상공인 분들 이번에 그 특별 지원 들어가죠. 융자, 굉장히 저리로 융자 들어갑니다. 확인증을 발급해달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창원시 들어갑니다. 창원시 홍보 매체 이용 대상 공모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분들 홍보하기 어려우시죠? 자, 창원시에서 홍보매체 이용 대상 공모를 합니다. 여기에 응모하셔서 선택이 되시면 여러분의 매장을 창원시가 돈을 써서 홍보해드려요. 파격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 이번에 이거 지원해 보시고요. 광주 북구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30만원 지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21년 한 해 동안 카드 수수료 많이 내셨죠? 거기에서 그 매출액에 비례해서 최대 30만원까지 광주 북구가 소상공인 분들한테 지원을 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이것도 신청해 주세요. 자, 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이 드리게 됩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들어가는 국가 정부 예산으로 들어간 거 있는데 울산시에서 또 줘요. 그래서 이것도 울산시에 계신 산모분들 좋겠네요. 자, 이게 다음 주에 이제는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뭐 여기서 이번 주라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음 주죠. 이제 셋째 주니까. 자, 그러면 마감되는 것도 있습니다. 마감되는 거. 자, 군의군 생활안전자가 50만원 마감되고요. 돌아오는 주에 마감되는 거예요, 다. 영상은 478회 영상이었습니다.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 3천만원 융자되는 거, 이것도 마감되고요. 돌아오는 주에. 자, 노원구 1인 소상공인 저소득 근로자 고용보험 지원 마감이에요. 순창군 최대 300만원 주는 거, 이거 마감입니다, 여러분. 순창군에 계시는 분들. 안동시 재난지원금 100만원 마감이에요. 안성시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100만원 이번 주에 다 마감입니다. 죄다 마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상세 설명 들으시고요.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마감 있는 거 이번 주, 그죠? 제가 자꾸 이번 주래. 돌아오는 주 12일 이렇게 셋째 주죠.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경북 군의군의 생활안정장고 50만원 478회 영상, 서울시 이태원 소상공인 484회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노원구 488회 영상이고요. 순창군 443회 영상, 안동시 474회 영상, 안성시 484회 영상, 이거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감이니까 해당하시는 분들 꼭 지원하셔서 300이 어디예요? 100만원 어딥니까? 여러분 꼭 지원 안 하신 분들 체크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자, 해당하신 분들 계속 이어서 갑니다. 다음 주에 들어가는 거. 자, 11만원 지원, 취약계층 이거 먼저 봐야 되겠죠? 문화누리카드예요. 네, 문화누리카드는요,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게 원래 10만원이었다가 11만원으로 올랐죠. 그래서 이게 원래 마감이 됐어요. 원래는 11월 30일에 종료가 됐는데 아직 발급 안 하신 분들 12월 14일까지로 그래서 2주 연장된 겁니다. 그래서 12월 14일 돌아오는 주 수요일까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이고요. 여기에 해당하신 분들은 이제 문화누리카드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수요일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자, 화성시 들어갑니다. 일상회복지원금 50만원 들어가는데요. 이게 화성시 이미 했었어요. 그죠?
2만 개 중에 아직도 지원금을 받지 못한 5,200여소가 남아있다. 근데 이해가. 진짜 저는 화성시의 소상공인분들, 우리 화성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4분의 1이 신청 안 했대요. 아직도 4분의 1이 신청 안 했대요. 5,200여소가 남아있대요. 이거 왜 신청 안 합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더더욱 유튜브에 힘을 줘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죠? 아예 이거 50만원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아직도 못 받으셨대요. 아직 신청 안 하셨대요. 그래서 꼭 여러분 50만원, 주위에 화성시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죠? 화성시에서 사업하고 계신 분들, 소상공인분들, 자영업자분들, 제발 이거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일상회복지원금 꼭 하셔서 50만원을 어디에요? 준다는데 화성시에서 이거 꼭 받아 가십시오. 자, 15일부터 31일까지 추가 접수 받습니다. 어디에서? 화성시청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비상경제 민생안정지원대책 홈페이지도 있다고 하니까 꼭 해주시고요. 온라인 접수 어렵다 하신 분들은 2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아시겠죠? 행정복지센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산구, 아이고, 이번에 참 어려웠죠. 지금도 어렵고, 이태원 소상공인 분들에게 이제는 경영안전자금이 이제 대출이 되는데, 최대 7천만원까지입니다. 2%에서 1.5%. 와우, 금리 정말 낮네요. 정말 낮네요. 자, 대출 기한은 7년으로 확대가 되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보증 비율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보증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이 필요합니다. 이태원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자, 이거를 이제 9일부터 오늘 30일까지 확인증을 발급한다고 하니까 용산구청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 1, 2동에 계시는 소상공인분들. 제가 아시는 분들도 여기 계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이거 꼭 잘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저리죠. 굉장히 저립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면 안 돼요. 뭐요? 이거 세금, 이거 워낙 저리니까 1.5%까지 대출 받아서 지금 시중은행의 저축은행이 6%까지 금리 있죠. 그죠? 여기 이렇게 넣어놓으면 금리 차가 나면서 돈을 벌죠? 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니 기묘하게 쓸 자금들이죠. 근데 워낙 낮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중 금리에 비해서 대출 금리 거의 8% 되는데 지금 육박하죠. 지금 신용대출 금리는 더 9%까지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비해서는 2에서 1.5%는 굉장히 저렴한 거죠, 사실. 아무튼 간에 그만큼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확인증 발급하셔서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받고 보증 받고 시중은행 가서 대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원시 들어가겠습니다.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 대상 공모하는데요. 지역 소상공인들, 어디? 창원시 지역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홍보매체 이용 대상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자, 자사 제품이나 사업 홍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판 광고판, 버스 정보 시스템. 와,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창원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잘 들으세요. 너무 좋은데요? 홍보매체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선정이 된다 그러면 알맞은 광고 디자인 제작 및 부착 송출까지 창원시가 뭐예요? 무료로 지원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꼭 이거 창원시에 계시는 분들 꼭 해보세요. 6개월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괜찮네요. 자, 하는 방법은요.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해달라 하시는데, 제가 여정 아닙니까? 이거 찾아봤어요. 안 나와.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라고는 이제 창원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요. 진짜. 그럼 여러분도 아마 못 찾을 거야. 창원시 소상공인분들 전화하세요. 차라리 전화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 창원시청 이제 고객센터나 이쪽에 전화하셔서 이번에 23년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 대상 공모한다면서요. 이거 자료 어디서 봅니까? 라고 전화를 해보십시오. 이거 못 찾아요. 내가 찾아봤는데 안 나와. 어딘 줄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 꼭 바로 전화해 보십시오. 북구, 광주 북구. 와, 카드 수수료 30만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너무 좋아. 왜? 자, 연매출 1억 원 이하 북구 소재 임차 소상공인 대상인데요. 그렇죠. 이게 정말로 그 소상공인이죠. 말 그대로. 연매출 1억 이하의 그 임차 소상공인이면 대부분 음식점,
분식집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마 요 구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에게 21년 카드 매출액의 0.5%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21년도 카드 매출액에 수수료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 수수료 낸 거에서 최대 30만원까지는 이제 지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방법은요, 사업자 등록증, 임차 계약서, 이런 거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팩스 또는 전자우편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지원받으면 한 달 내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요? 광주 북구에 계시는 분들, 광주 북구 소상공인 분들 꼭 30만원 돌려받으십시오. 웬만해서는 아마 매출액의 0.5%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조금 더 못 받을 수는 있겠고요. 그래도 몇십만원이 어딥니까? 이런 것 좀 전국구로 했으면 좋겠네요. 예. 한 지역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한 데도 있는데 이런 게 좀 전국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도 몇십만 원이 어디예요? 카드 매출에 대한 수수료 요거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자, 울산시 내년부터 모든 출산 가정 산후조리비 50만원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울산의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울산시 지원이니까. 근데 1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 지원금 50만원. 산후조리비 쓰는 거예요, 조리비. 산후조리원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건강관리에 쓸 수 있고요. 영양제, 마사지, 한방처방. 어우, 야, 한방처방도 되네? 야, 이거 어디예요? 울산시. 울산시 한의원 이거 프로모션 가겠는데요. 이거 혹시나 이제 울산시에서 한의원 하신 분들, 아니 제가 이제 마케팅 하다 보니까 저는 대학에서 우리 학생들한테 그 마케팅 가르치잖아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마케팅 이런 거 가르친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경희대나 경복대 이런 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런 것만 보면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 그래? 그럼 울산시에서 한의원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모션 걸겠죠. 그죠? 50만원 산후조리비 나오니까 이걸로 이제 한약 조제하라 이거지. 산후조리원도 마찬가지고요. 산후조리원도 이런 거 프로모션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쓰시면 뭐 이 다양한 선물 드린다. 왜냐하면 뭐 이분들이 산모 입장에서는 어차피 나오는 돈이고. 그렇네요. 야, 한약 처방도 되네. 이거 웬만하면 한약 처방이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지원금을 쓸 때 내용이. 근데 놀랍네요, 울산시. 울산시, 야, 이거 정책 짜는 사람 누구지? 대단하네요. 자, 아무튼 간에 좋네요. 신청 기간은요, 출생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는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울산시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알려주세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꽤 되실걸요? 울산시 내년부터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하기.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울산시 쪽에 계신 친인척 계시면 알려주셔갖고요. 꼭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서 50만원 받고 요긴하게 쓰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려움 있나요? 또한 여러분께서 뭐 홍보하고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어려움, 고민 또는 여러분께서 알리고 싶은 얘기, 공감할 수 있는 얘기 저한테 주시면요, 제가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prucc@naver.com으로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읽어보고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지원금이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에 이렇게 있고요. 마감되는 거 있으니까 잘 체크해 주시겠고요. 그리고 아마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의 가장 큰 핵심은 아마 FOMC 회의일 겁니다. 자, FOMC 회의가 뭐죠? 우리 경제상식 좀 볼까요? 경제상식. 여정님 무슨 이게 부자 되는 법 이제 알려주시나요? 드디어 이러실 것 같아요. 아시면은 이제는 저는 경제평론을 하고 있죠. 하는 일이 좀 다양합니다. 제가 책도 쓰고 이미 제 책은 다 나와 있고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죠. 전 그런 사람 아니라서. 보통 그러잖아요. 막 유튜버들 막 책 이렇게 막 세워놓고 막 하대요. 근데 저는 낯간지러서 그런 거 못하겠어 진짜. 아무튼 간에 그 방송에서는 경제평론을 하고 있죠. 연합뉴스 TV, YTN 고정 출연하고 있습니다. 고정 출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또 몇 안 되는 평론가이기도 한데, 아무튼 간에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12월 마지막, 미국의 마지막 연준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제 0.5%포인트는 거의 뭐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0.5%포인트 정도 올라가요. 뭐 시장 예상을 깨고 진짜 0.75 올리면 난리 나죠. 자산 박살 납니다. 주식 박살 나고 이제 부동산 더 박살 나겠죠. 그래서 아마 0.75는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패드워치라고 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하는 그 예측이 있어요. 채권 시장에서도 0.5%포인트 정도를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의 모든 시스템이 다 빅스텝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상대로 이번에 0.5%포인트 정도 이젠 올라갈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금리가요. 이젠 지금 연준이 4%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4.5가 되겠죠? 4.5가 돼요, 4.5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과연 내년에 연준이 몇 퍼센트로 금리 상단을 지정할까? 지금 시장은요 5%를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5.25% 정도를 금리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상단. 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는 갑자기 지난주에 한 리서치 보고서가 나왔죠. 갑자기 한 투자은행 보고서에서 아니야, 야 미국 금리 6.25까지 올라가. 완전 쇼킹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미쳤죠? 미국이 6.25까지 금리 올리면 우리나라 부동산 완전히 그냥 꼬꾸라집니다. 주식시장 꼬꾸라지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최악의 상황을 이제는 빗대어서 얘기한 겁니다. 모든 게 안 좋았습니다. 다 안 좋아. 예. 그럴 때를 가정해서 나온 게 금리가 한 6.25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신문에서 이걸 또 자극적으로 보도를 했죠. 언론사에서. 근데 최악의 상황을 가정했을 때 나오는 거고, 일단 시장에서는 5에서 한 2.5%를 상단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올리면 4.5입니다. 그죠? 미국 금리예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요. 그래서 상단이 어디까지 갈 거냐. 어쨌든 간에 내년도의 경기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뭐 틀림이 없어요. 경기 위축, 우리가 위축을 넘어서 이제 침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지금 현재 이제는 침체까지 가느냐, 아니면 위축 정도에서 끝나느냐, 우리나라 경제가 봤을 때에 이제 저는 이제 침체로 이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단단히 저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내년에 어렵다. 많은 유튜버들 또 많은 분들이 방송에 나와서 내년 좀 정말 힘들다. 그건 맞아요. 정말로 힘들 겁니다. 정말로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침체가 온다 그러면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자영업자들. 제일 걱정하는 게 자영업자 분들인데, 왜냐하면 침체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소비 위축이 일어납니다. 필연적으로 소비자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해요. 자, 지금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분들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일단 경기 침체가 오죠? 경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소비자들 돈을 안 써요. 지갑을 안 엽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요, 이게 침체가 온다, 막 언론에서 떠들잖아요. 경기 침체다, 뭐 어렵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돈이 있어도 지갑을 안 엽니다. 왜? 그 위험을 대비하거든요. 소비 심리가 그래요. 어렵다 그러면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끼게 돼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소비 지출이 확 줄게 되죠. 그러면 장사하신 분들은 장사가 더 안 됩니다. 돈이 안 돌아요, 시장에. 돈이 돌아야 되는데 시장에서 돈이 안 돕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은 이제는 대출, 아니면은 이제는 파산. 뭐 정말로 이렇게 연명하느냐, 대출로 연명하느냐, 파산으로 가느냐, 이런 건데, 일단은 제가 그래서 계속 지금 제가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대출로 넘어가신 분들, 연명하려고 이제 대출을 받으실 때에 여기서 이제 정부 지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파산으로 가기 전에 정부가 내년 초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년 초쯤. 제 말이 맞으면 저 상 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내년 초쯤에 아마 정부가 지원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으로, 그게 뭐, 지금도 나오고 있는 뭐, 파격적인 금리 인하, 근데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 필드에서는 통용되지가 않죠. 은행에서 다 까니까. 그래서 파격적인 정말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가장 좋은 게 현금성 지원이겠죠? 내년 초에는 꼭 나와줘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내년에 이제는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에서 침체 국면을 가는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너무 침체만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침체 속에서도요 돈 버시는 분은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위축이 돼도요, 그 위축된 상황, 거시 상황에서도 돈 버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얘기는 잘 안 했지만, 그 작년 말 그리고 이번 연도 초부터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게 현금 모아놓으세요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현금 모아놓으시라고. 왜? 내년 초반이요 진짜 이제 매물로 쏟아져 나옵니다. 알짜배기 이런 것들이 일단 못 버티고 던지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주워 담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 있으신 분들이 이제는 내년 초반엔 승자예요. 근데 현금 있어도요 딱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자꾸 그 부동산만 신경 써서 그러는데, 인플레이션은 뭐죠? 돈의 가치가 떨어져요. 돈의 가치가. 지금이야 부동산 가격 떨어지고 주식 가격 떨어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갖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내년 하반기 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이제는 심하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현금을 잘 쓰셔야 돼요. 내년 초반에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막 침체만 얘기해. 오히려 침체 가운데 위기가 있을 수 있지만 침체 가운데 기회도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만 계속 리바이벌 하니까, 언론에서 나오곤 하니까 막 그거 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니까 다 똑같은 얘기 합니다. 어렵다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타이밍을 혹시나 이제는 잘 잡으시라.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한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이런 돈 되는 정보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잘 잡고요. 물론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다 보니까 투자할 돈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런 거를 공적 이전 소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부가 지원하는 이런 공적 이전 소득이 내년은 좀 상반기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엄청 물어보죠. 저도 방송 가서 무지 얘기하고 있고요. 하는데 어렵죠. 내년 부동산 살아나겠습니까? 어렵죠.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있는 거죠. 또 이제 돈 버는 사람은 또 거기서 또 돈을 벌어요. 또.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위축이 내년에 엄청 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또 이제는 돈 버시는 분들은 또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진 못하거든요. 지금이야 막 하락기예요. 하락기 맞습니다. 떨어져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더 떨어져야 돼. 그렇지 않나요? 서울은 기본이 2배 올랐거든요. 서울은 진짜 아파트 가격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딱 임기 초기 때보다 진짜 2배 이상 올랐어요. 심한 곳은 3배까지 오른 데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의 고점 대비 반토막 난다 그러잖아요. 고점 대비 반토막이면 2배 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착각인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거든요. 떨어져도 주간 하락률이 한 0.4%씩 떨어지니까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더 떨어져야 된다 보여집니다. 너무 올랐죠. 이 아파트 가격 20억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그런가요? 20억, 기본이 30억, 이래.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너무 올라도 한참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떨어져야죠. 오른 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문제는 뭐냐? 또 요런 타이밍에서 또 이제 부자 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경제는 참 재밌어요, 사실.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진짜. 경제 돌아가는 거 보면 참 재밌고요. 아마 저랑 이런 얘기하면 밤을 새도 저는 막 계속 얘기합니다. 제가 안 할 뿐이지. 제가 잘 안 하죠. 지원금 얘기만 하잖아요, 사실.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보만 드리고 있는데, 잘 안 하긴 해요. 안 하긴 하는데, 한번 얘기 꺼내면 밤새입니다. 저랑 같이 얘기하면은.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은 계속 저한테 그래요. 얘기 좀 해달라고, 제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면서. 차차 또 기회 되면은, 여러분 재미있다고 하시면 계속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경제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시면 화요일, 매주 화요일 YTN 7시 20분 뉴스, 아침 7시 20분 뉴스, YTN 아침 7시 20분 뉴스, 굿모닝 경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화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굿모닝 경제 보시면 되고요. 또 화요일날 연합뉴스 1시 이것도 20분인가요? 1시 20분 1시 40분이구나. 아니야 30분인가? 이게 시작하는 날 시간이 약간씩 변동돼서 아무튼 1시 한 30분 보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제가 연합뉴스 TV 대표적인 보도 채널들이죠. 거기서 경제를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뭐 부동산 얘기도 하고 뭐 금리 얘기도 하고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계속 소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토요일이다 보니까 조금 오랜만에 조금 편하게 얘기했습니다. 평일에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얘기만 딱 하고 끝내는데 또 토요일 날은 또 여유롭게 복장도 편하게 좀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은 좀 뒤로 와봤습니다. 이렇게 좀 뒤로 와봤어요. 제가 이게 앞으로 이렇게 가다 하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얼굴 커 보이죠? 저 원래 작습니다, 얼굴. 여러분께서 막 오해하실까봐 이게 렌즈가 약간 이렇게 그런 렌즈 있죠, 이렇게 가운데만 이렇게 다 이게 아무튼 커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편하니까 오늘 토요일이잖아. 토요일 방송 편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뒤로 와봤습니다. 얼굴 그렇게 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항상 편하게 하려고요. 뭐 저는 뭐 조회수 신경 안 쓰는 사람입니다. 뭐 조회수로 돈 버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충분히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뭐 조회수 갖고 여러분한테 어그로 끌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편하게 여러분하고 좀 대화하고 싶어서 이제 유튜브 하고 있고, 무엇보다 여러분 도와드리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내가 달란트가 있으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 어려우신 분들을 내가 이렇게 정보를 드림으로써 나만 알고 있지 말고 좀 알려드림으로써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제가 지원금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당장 돈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원금이라는 건 당장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지원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은 뭐 여러분 이제는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실제 이제 매크로 환경, 그러니까 거시 환경,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의 장사가 어떻게 될지, 그럼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거를 이제는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지 않잖아요. 돈은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돈을 벌리지 않습니다. 그죠?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요. 경제 시스템이 받쳐줘야 되고요.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하지만은 뭐 소비자가 지갑을 안 열면 나에게 돈이 들어옵니까? 돈은 돌고 도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뭐 저랑 같이 또 이렇게 기회가 된다 그러면 같이 좀 얘기하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항상 이렇게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으시길 바래요. 이젠 좀 방송을 좀 재밌게 하려고요. 이제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해들어갖고 좀 재밌게 가려고 합니다. 토요일만 주말은 그러니까 주중에는 또 이렇게 딱 지원금 얘기만 딱 하려고요. 하고 복지나 복지, 그 다음에 뭐 지원금 이런 얘기만 하고요. 토요일만 좀 편하게 가려고 합니다. 자, 아무튼간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 모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고, 또 여러분과 만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프라인 모임 새해 또 2023년도에는 또 모여야 되겠죠, 우리? 그래서 또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런 얘기 했으면 좋겠고, 진짜 저 지금 독서 모임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온라인에 모여갖고 책 한 권 딱 놓고 책 읽기 대회? 나 상금은 좀 그렇다. 돈 들이긴 좀 뭐하고, 우리 독서 모임 해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상패는 아니고 이렇게 아무튼 뭐 쿠폰, 상품권, 이런 거 해갖고 이렇게 독서왕 뽑기. 그래서 그렇게 들으고 싶네요, 진짜. 제가 워낙 책 읽는 걸 좋아해갖고 저는, 그래서 거의 저는 매주 읽거든요.
전자책으로 많이 읽어요. 저는 그래서 왜냐면 저는 BMW잖아요. 제가 BMW입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여정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뭐야 지 자랑하는 거 그럴 텐데 아니죠. 이게 버스, M 메트로, W 워킹. 그래서 항상 지하철에서 태블릿을 봐요. 태블릿 보면서 독서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또 늘 이게 독서 모임도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책이 힘입니다. 여러분과 또 계속 2023년도 여러분과 어떻게 하면 또 소통할까 이런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여정이 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연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내시고 늘 평안하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다 좋은 일만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긍정의 에너지를 매일 드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저의 그 행복 바이러스가 여러분께 막 갑니다. 긍정의 힘도 여러분께 가고요. 잘 되는 기운도 막 여러분께 지금 막 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잘 되라. 여러분 다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 다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 더 복 받으실 겁니다. 다 잘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해야 되겠죠.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요. 다가오는 주도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잘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자,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